다이어트는 좀 오랜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성공하는 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한테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연 주제는 비만 종말의 시대가 왔다. 야, 이거 궁금하다 이거. 사실 우리가 살이 찌는 원인은 넘쳐나는 음식이잖아요. 수저 놓고 나면은 꼭 단 게 땡겨요. 단 거를 또 먹고 나면 네. 또 이제 다시 짠 게 또 라면 끓여야 되고. 누구나 이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수많은 다이어트 하게 됩니다. 몸에 간장을 바르면 140번, 150번 이렇게 음식을 오랫동안 씹는 거였어요. 동의보감에 실렸다고 하는 그러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다이어트들도 많거든요. 진통제를 한 번에 막 여러 알을 먹는 거죠. 다이어트 약이 살충제 성분이고 또 폭약 성분이기도 해요. 2,000명의 죽음하고 연관이 돼 있다. 너무 위험한데.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부작용 없이 장기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최고의 다이어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요. 야. 방금 2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방금 2kg. 얼마 전에 우리 다이어트계에 어마어마한 희소식이 발표가 됐거든요. 사실상 꿈의 다이어트 약으로 통하는 그런 비만 치료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불치병처럼 느껴지는 게 과체중이나 비만의 문제잖아요. 평생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 근데 그런 비만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그것도 우리 시대에 올지도 모른다. 라는 이제 그런 희망이 생긴 거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써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주 흔한 일이 됐어요. 특히 유명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약들이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약이 뭐지? 2022년 11월에요. 트위터에 이제 한 유저가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에 좀 몸매가 되게 날씬해 보이고 살도 빠진 것 같은데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답을 하기를 나의 체중 감량 비결은 단식하고 이 약이다. 이렇게 약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부터 이 약은 미국에서 기적의 다이어트 치료제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그리고 킴 카다시안. 킴 카다시안은 감량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마릴린 먼로가 케네디 대통령 생일에 노래를 해주기 위해서 입었었던 그 드레스를 이 킴 카다시안이 입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3주 만에 오. 7kg을 감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혹시 사용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근데 킴 카다시안은 자기가 약을 써서 살을 뺐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가까운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저 약을 써서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하고 킴 카다시안이 썼다라고 하는 이 다이어트 주사제는 어떤 약일까요? 아 주사예요? 본인이 집에서 주사를 할 수 있는. 지방을 녹이는? 어디 배에다 찔러나요? 이 약은 지방을 녹이는 약은 아니고요. 이 약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입니다. 이 약을 주사하게 되면 배고픈 게 잘 안 느껴져요. 어머. 야, 대단하다. 그리고 식사를 제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있으면 네. 뇌에서 신호가 와요. 그만큼 먹었으면 이제 어머. 괜찮잖아. 네. 그래서 사실 이 약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냐면요. 이런 약들은 원래는 임상시험을 할 때 한쪽에는 진짜 약을 주고 다른 쪽에는 가짜 약, 플라시보를 주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 임상시험에 참가를 한 여성분이 네. 나는 이 약을 받은 게 틀림없다. 이건 가짜 약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62세가 되도록 다이어트에 한 번도 어떤 방법으로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약을 썼을 때 카페에 갔는데 커피를 준다면서 앞에 달콤한 디저트들이 있는데 어우 맛있겠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계인한테 납치된 게 아니면
이거는 가짜 약일 수가 없다. 그게 확신이 있었군요. 그렇죠. 너무 효과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이 약이 국내는 출시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사실상 이 약이 아주 새로운 뭐 정말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약이 아니고요. 네. 이미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약의 비슷한 형태예요. 하루에 한 번 주사해야 되는 그런 약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 약보다 더 효과가 뛰어나게 개량이 되어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자가 주사를 하면 되는 그런 약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약들은 비만이나 과체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약이 아니고 당뇨 치료제입니다. 똑같은 약 성분을 당뇨 치료제로도 내놓고 다시 또 승인을 비만 치료제로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뇨인 분들이 이 약을 쓰니까 체중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특이한 거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미국에서 US 월드 앤 뉴스 리포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순위를 매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가, 얼마나 따라가기 쉬운가, 또 얼마나 영양이나 안전성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괜찮은가, 다이어트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순위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 볼까요? 황재성 씨 맞죠? 이게 접근성이라는 항목이 이제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운동이 약간 제어가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탄고지. 저탄고지. 그거 유행이었죠. 거기다 또 요즘 많이 또 드시는 게 약간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서 하면 되게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식단을 짠 것들이 아닐까. 지금 정답이 부분적으로 나왔는데요. 2023년에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는 바로 지중해식 다이어트입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 지중해 가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섬진강만 가봤지 내가 지중해를 언제 가봤어? 그러니까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가급적이면 생선으로 좀 많이 하고, 빨간 색깔이 나는 그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먹긴 먹지만 적게 먹는. 사실 뭐 레드 와인 같은 것도 저포도주도 살짝은 허용을 해주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예요. 사실 이제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따라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럼 난 이제부터 올리브유 먹어야지, 그리고 뭐 레드 와인 괜찮다니까 와인 마셔야지.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살만 더 찝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그렇다고 지중해식으로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한국 사람인데. 평소에 채소, 과일 많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밥에 가급적이면 잡곡밥으로 통곡물 넣어가지고 하시고, 견과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드시는 게 제일 좋냐면, 아까 제가 왜 식단 조절할 때 포만감 오래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식후에 드시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식전에. 식사하기 15분 전쯤. 그러면 미리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견과류가 처음에 위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생각하기에 이거 소화가 좀 오래 걸리겠다. 좀 천천히 음식을 좀 위 안에 오래 가둬야 되겠는데, 그래서 포만감 오래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밤에 또 야식 먹고 싶을 때 네. 그거 견디려면은 차라리 그냥 견과류 먹는 게 훨씬 낫겠네요. 대신에 하루에 한 줌만 20-30g 정도까지만. 그렇습니까? 근데 견과류에 약간 달달한 거 섞여 있는 거 먹어도 되나요? 약간. 괜찮은데 식욕 조절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 제 경우에는 견과류가 식전에 먹으면 식사를 하니까 괜찮은데 네. 또 저녁에 빈속에 먹으면 조절이 또 안 되더라고요, 잘. 맥주를 부르더라고요, 또 이제 맥주를. 교수님 맥주에 드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맥주를 부르죠. 안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안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녁에는 견과류보다는 네. 견과류는 점심이나 저녁 식전에 먹고, 저녁에는 뭐 당근 같은 거 잘라가지고 입고 있으면 배고픈 게 감당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식단 자체가 상당히 건강에 유익한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암 이런 것들의 위험도 같이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살만 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년 하위권을 차지하는 다이어트는 뭘까요? 그냥 생으로 굽는 거.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별로 안 좋았어요. 두 분 다 뭐 설득력이 있는데 24개 다이어트 중에서 18위를 차지한 다이어트인데요.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 키토제닉?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키토 김밥 아니면 뭐 아 맞아. 뭔지 알아. 그 맛없는 김밥. 맛없 저 맛은 있던데. 유명하신 분들 소송 들어와요. 그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계란 포슬포슬하게 넣어가지고 밥 안 되게 들어가고. 낮추고. 맞아.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키톤이 우리 몸에서 생길 때까지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키톤이라는 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요. 손톱에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하는 아세톤이 네. 키톤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나가지고 과음을 하고 나면 과음한 분들은 입에서 풀냄새 날 때가 있죠. 네네. 술 냄새에 더해서 약간 과일 냄새 날 때. 그게 바로 키톤 냄새입니다. 아.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거의 극도로 줄여가지고 정말 키톤이 생겨나게 되면 입에서 풀냄새가 나요. 아세톤 같은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요? 사실 이제 이런 뭐 황제 다이어트, 그 다음에 뭐 네.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다이어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편식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죠. 살이 다른 방법보다 조금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피로하다든지 탈수라든지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뭐 이걸 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심한 당뇨병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의사의 조언을 하는 분들이 있고, 원래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는 뇌전증 환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개발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장기간 이걸 가지고 어떤 다이어트하는 거는 되게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순위에서도 항상 최하위를 맴도는 거죠. 간헐적 단식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서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단식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요?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된 식사법이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시인 다이어트는 고기 많이 먹는 거였을 거다. 네. 근데 인류학자들이 이분들하고 실제로 뭐 2주건 3주건 한 달이건 같이 생활을 하면서 다녀보면요. 네. 사냥해서 성공률이 3점이요? 3.4%밖에 안 돼요. 다 실패하시는 거예요? 네. 또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먹고 살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게 되면 자가포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세포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지금 좀 부족한 상태구나. 그러니까 지금 막 펑펑 에너지를 쓸 때가 아니고 좀 자기 복구를 해야 되겠구나 네. 하는 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한 3kg에서 5kg 정도 체중이 감량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훌륭하네.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오늘 단식을 하고 내일 먹으면 폭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전날 먹은 거에 비해서 다음날 한 10에서 20%밖에 더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간헐적 단식이고 사실은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것 같지만 기회가 오면 생각보다 적게 먹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위가 줄어드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위가 줄어드는 기간만 알면 다시 복구가 돼도 약간 그 정도만 노력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위장의 크기 자체는 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요. 아, 진짜. 거짓말이네. 적게 먹으면 위장이 줄어든다고 했잖아. 들어도 다이어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사실 위를 크기를 줄이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위를 잘라내거나 뭐 하는 수술 말고도 위에 풍선을 집어넣어도 되겠죠. 근데 위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어서 공간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거는 음식을 먹고 나가지고 뇌에서 어떻게 포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멈출 수 있고 하는 거지, 위가 뭐 이렇게 작아진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한테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사실 효과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다이어트들도 많거든요. 뼈말라족이라고 얘기 아마 들어보셨죠? 뼈말라족. 네? 뼈만 가죠? 뼈만 가죠? 네, 뼈말라족. 뼈만 가지고 사골 먹는 가지고 이거 뭐지? 날씬한 걸 넘어서 가지고 뼈만 남은 거죠. 아. 네.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왜요? 사실 누가 봐도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되는 이미 너무 날씬해서 네. 약에 도움이 필요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타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강박증 아니야? 불행히도 이제 이런 마른 몸을 선망하는 10대 청소년이 많다 보니까 10대 청소년들한테 퍼져 있는 아주 위험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한국 여고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제 진통제 다이어트라는 게 유행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진통제 다이어트. 네, 진통제를 한 번에 막 여러 알을 먹는 거. 너무 위험한데. 그러면은 구토랑 설사를 계속하게 돼가지고 야, 그거 사흘 만에 뭐 5kg이 빠진다더라. 이런 속설이 SNS를 타고 번져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근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좀 걱정이네요. 근데 이제 뭐 어지러운 거는 물론이고 진통제를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알을 먹게 되면은 간 기능이라든지 또는 위장에 손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정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다이어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아까 사실 김경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예요? 뭐 말씀하셨어요? 어떤 네. 말씀하셨어요? 맥주 땡긴다. 아까 견과류 먹으면 맥주 땡긴다는 말씀. 그러게요. 네. 기존의 식욕 억제제는요. 사람의 뇌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흥분을 시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그런 약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 바로 저쪽에 호랑이나 사자 한 마리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밥이 안 넘어가죠. 이런 원리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망을 가야 된다. 지금 긴장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밥을 먹을 때냐?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1년 내내, 24시간 내내 그런 흥분한 상태에 있게 되면 평소보다 짜증이 나고 공격적이 되고 하는 이런 증상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흥분성 식욕 억제제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다이어트 신약은 그런 게 아니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을 흉내낸 그런 약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원래 우리 몸에서 분비가 돼요. 음식을 먹으면 네.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하필 이 호르몬은 어디에서 분비가 되느냐? 장에서도 저 뒤쪽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장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오래 걸려요. 그 전까지는 계속 먹겠네요. 도착해서 신호를 줄 때는 이미 늦은 거야.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호르몬이 분비는 되는데 굉장히 짧게 분비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런 포만감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몇 분만 있으면 사라져요. 근데 그 똑같은 호르몬의 효과를 내는 약을 세마글루티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이걸 주사해주면 일주일 내내 들어있으면서 언제만 작용하느냐?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당뇨 치료제들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밥을 먹든 밥을 안 먹든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자극을 해요. 근데 이 약은 주사한 상태에서 밥을 먹었을 때만 작용을 해요. 근데 이걸 맞았다고 해가지고 밥을 안 먹게 되느냐?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더 빨리 오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다이어트 신약, 세마글루티드 같은 이런 신약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위적인 건 항상 뭐가 있긴 있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거는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 약의 이름의 별칭으로 부작용이 뭐가 따로 붙었냐면 이 약을 썼을 때 얼굴이 바뀐다. 주름이 진다는 거예요. 최악이다. 그러면 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살이 너무 단기적으로 빠지니까. 절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ong덩이는 날씬해지고 좋은데 얼굴이 주름이 진다. 쭈글쭈글해지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죠. 비만의 종말이 오긴 올 것 같아요. 의지가 아닌 어떤 약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시대가 바뀌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 많이 먹으면 뭐 살찌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 나왔다는 다이어트 신약도 음식을 적게 먹게 해서 체중이 줄어드는 거지.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게 하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한마디의 결론은 적게 드세요. 소식. 이렇게 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후!